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서운한데 어떡해. 이런 고민 가지고 있으셨으면 잘 오셨어요. 오늘 얘기 꼭 필요하실 겁니다. 솔직히 감정적인 성격을 고치고는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, 만나는 남자들마다 피곤해하니까 자존감도 계속 떨어지죠. 이 영상에서 쉽게 연인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이 언제 서운함을 표현해야 하고 또 언제 표현하면 안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싸움이 안 되는지 말해드릴게요. 오늘 얘기는 좀 팩폭일 수 있어요. 근데 오늘 얘기가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연애 잘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들의 방법을 말해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은 사실 연인이 꼭 나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서운한 게 아니에요.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좀 투정도 부리고 싶고 우쭈쭈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심술이 나고 꼬장도 피우게 되죠. 근데 이걸 상대방한테 말하면 내가 너 서운한 걸 어떻게 다 받아줘, 이게 내가 너한테 미안해야 할 상황이야? 이렇게 덧정없이 말해버리니까 또 그 말에 상처받는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상대방 입장도 일리가 있어요. 보통 서운함을 표현할 만한 일은 사소한 일들이에요. 상대방 입장에선 평소 스타일대로 한 말일 뿐인데 나랑 싸우게 되는 거죠. 나는 이 사소한 걸 왜 못 맞춰주지만 상대방은 일일이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어떻게 신경 써라는 입장인 거예요.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. 연인이라면 내 서운함에는 일정 부분 상대방이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연인이라고 무조건 상대방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운함은 나 혼자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남친은 차가 있고 나는 차가 없어요. 그럼 데이트가 끝나면 데려다 줄 법도 한데 절대 남친이 그러질 않아요. 그럼 이때 서운함이 느껴지고 표현하게 되죠. 난 서운함을 표현하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너를 데려다 줘야 될 의무가 있어? 이런 식이면 서운함이 분노가 되는 거죠. 근데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상대방이 차가 있다고 나를 데려다 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. 내가 데려다 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고, 안 그래도 날 잘못한 사람 취급은 하면 안 되지. 상대방은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나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백날 서운함을 표현해도 상대방이 그냥 참아줄 순 있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우리한텐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.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얘기는 애당초 논리적인 관점의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. 세상에는 생각 차이를 메꾸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요. 내 상식이 저 사람 상식이 아닐 수 있고, 저 사람에겐 당연한 일이 나한텐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. 이걸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 없는 서운함을 나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서운함을 표현하더라도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다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사실 연인 관계에서의 서운함은 대부분 의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에서 생겨요. 그래서 무작정 서운함을 참기만 하면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한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서운함을 꼭 표현해야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.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성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해보는 겁니다.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는 없어요. 내가 100이 서운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100만큼 서운하게 느낄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. 서운함을 표현하는 건 결국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는 일이라는 거죠. 세 가지 표현 방법을 말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내가 받고 싶은 걸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준 뒤에 표현하세요. 만약 난 네 생각이랑 달라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상대방한테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 의견과는 다른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나는 내 의견이랑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걸 요구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내가 먼저 나와는 다른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해 왔다면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지죠. 난 항상 내 의견이랑 달라도 너 의견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잖아. 나만큼이 아니라도 나도 너한테 내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어.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공감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. 평소 얘가 자기 생각과는 다른 내 의견을 받아들여줬는데 난 그러지 않았으니까 얘가 서운할 수 있겠네. 얘가 서운해할 만한 명분이 있어. 감정 공감은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하는 거지 내 감정 그 자체를 상대방도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. 두 번째, 서운함을 표현할 때 논리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세요. 서운함을 표현할 때 문제는 내 감정 날 것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. 나 기분 나빠, 나 서운해, 넌 이게 이해가 안 가? 부연 설명 없이 당연히 내 감정을 상대방이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해요. 듣다 보면 자기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는 거죠. 내 감정을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표현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. 저는 최근에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랑 감정 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. 정말 가까운 친구라서 그 친구 결혼할 때 축의금도 정말 크게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. 그러면서 다른 하객들이랑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식사도 하는 거예요.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선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서로 예의치레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야 넌 어떻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한테 연락 한 통 안 하냐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 친구는 저한테 우리가 언제 그런 예의 차리는 사이였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. 친구야, 나는 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네 주변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걸 알 거야. 그래서 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둘이서 소주 한잔하면서 따로 얘기하고 싶었어.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후순위에 있었을 수 있지만 내 마음도 헤아려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. 친구가 듣기에도 서운해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감정이 이해가 된 거예요. 나였어도 기분 나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세 번째,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걸
말해주셔야 돼요.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,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표현하는 사람이 화부터 내니까 상대방도 기분도 상해요. 일단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서운할 순 있어도 화를 낼 만큼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. 이때 더 자기 보호 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. 머리로는 얘가 서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화낼 이유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.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꼭 맨 처음에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세요. 지금 나는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부터 말해주고 싶어. 이렇게 말한 뒤에 앞에서 배운 대화법 활용해서 표현해보세요. 아마 예전처럼 감정 싸움 할 일은 없어질 겁니다. 이런 영상들 보면 기대심을 줄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. 사람은 기대감을 절대 줄일 수 없어요. 그러니까 표현부터 바꿔보세요. 표현을 바꾸다 보면 점점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가 늘고 그러면서 점점 서운함 자체도 적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만약 이런 서운한 표현 문제로 헤어지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영상 설명란이랑 댓글에서 무료 재회 PDF부터 받아보세요. 한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책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.